자, 우리 세 명 중에 누가 사기꾼의 관상입니까? 바로 이 얼굴. 확실해. 순해 보이는 인상. 이런 얼굴이 오히려 사기꾼일 수 있다. 경제사범 관상 있어요. 약간. 맞아, 맞아. 네, 안녕하세요. 재판일기의 김지원 변호사. 주영글 변호사. 이현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수원에서 전세 사기 사건이 크게 터졌잖아요. 보셨죠, 뉴스? 그럼요. 수원 말고도 뭐 대전이랑 네. 뭐 여기저기 난리예요. 임대인이 압수수색하는 데 가서 지금 머리채 막 잡히고 왜 간 거야 거기를? 거기를 왜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맞아주려고 한 거. 이렇게나마 감정을 한번 한풀이를 한번 하시라고. 그래서 저희가 사건들을 해보면 전세 사기는 한 3가지 유형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3가지 유형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지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전세 사기는 간단합니다. 이것도 사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뭐가 사기입니까? 속아서 돈 준 거. 간단하죠? 근데 이거를 좀 있어 보이게 법정 용어로 바꾸면은 기망에 의해서 처분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기망, 속아서 처분행위, 돈을 줬다 이런 뜻이죠. 그럼 이 경우에는 전세 사기는 뭐예요? 보증금을 속아서 준 거야. 그러면은 보증금을 줬다 이 처분행위가 있죠. 왜 줬을까? 이 임대차 계약이 엄청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케이 하고 보증금을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그냥 사기인 거예요. 이 임대차 계약이 안전하고 넌 나중에 2년 뒤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나를 속인 사람들이 사기꾼이 되는 것이죠. 사실은 기망이 중요한데 그 기망의 말을 하는 거는 집주인은 만난 적이 없고 공인중개사나 뭐 보조원의 얘기를 듣고 체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공인중개사 그리고 보조원 그리고 명의인이 있으면 또 명의인 컨설팅 업체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묶어서 범죄단체 조직죄로 처벌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처음부터 작정하고 사기친 경우를 적극적 기망 유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바지 명의인으로 세워서 사실은 집주인이 아닌데 명의인을 집주인으로 하고 나중에 그 집을 날려버릴 생각으로 진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계약서를 위조했다든지 그 명의인이 아닌데 명의인인 것처럼 나와가지고 위임장 같은 걸 위조해서 엉뚱한 사람이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죠. 그런 경우 있더라고. 뉴스 보니까 전세 계약하고 이사 날 갔는데 누가 살고 있어. 자기도 전세 계약했대. 이렇게 막 이중 삼중으로 맞아요. 계약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처음부터 대놓고 사기치려고 마음먹고 친 거기 때문에 사실 그 회복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애초에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유형이다. 이거는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 사람이 지금 사기치고 있다. 가장 기본인 거는 이 계약 명의자랑 또 그 등기부상의 명의자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부동산 가서 방을 구하실 때 등기부를 항상 뽑아달라 요구하시고 계약할 때 항상 등기부에 주민번호가 써 있어요. 그거랑 우리 임대인분 주민등록증을 확인을 하셔야 된다. 왜냐면 보통은 이렇게 엉뚱한 걸 줘도 이렇게 받겠죠 뭐 서로 민망하잖아요. 주민등록증 주세요 얘기하기 좀 민망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걸 이용해서 사기치는 경우가 많다. 했던 사건 중에 오피스텔 가면 1층에 그 오피스텔 이름이랑 똑같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사기를 칩니다. 공인중개사가 사기를 쳐요. 어떻게 쳤냐면은 임대인들, 집주인들이 월세를 놔달라고 했어요. 500만 원에 놔달라고 했는데 이 공인중개사가 전세를 놓은 거야. 5천만 원 보증금 이렇게 받고 그러면서 공인중개사가 1인 2역을 해요. 제가 그때 그 조사를 나가서 봤는데 이 서랍을 열면은 핸드폰이 한 30대 있더라고요. 도장이 막 우수수 나와. 어떻게 하냐면은 그 핸드폰마다 번호가 있잖아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인 번호를 써. 근데 그게 그 아줌마가 관리하는 번호예요. 아 실제 임대인 번호가 아니구나. 네, 그래서 전화를 하면은 임대인이 전화는 안 받아. 근데 문자는 해요.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인 척 문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공인중개사 아줌마가 선하게 생겼어요. 얼굴도 되게 막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사기꾼들의 사기꾼들이 특징이에요. 전형적으로 사기꾼 같이 안 생겼어. 사기꾼처럼 안 생긴 게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사기꾼처럼 생긴 사람은 사기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재능이 없는 거야. 사기꾼의 재능은 그렇게 안 생겨요. 기본적으로 엄청 선해 보이는 얼굴. 선해 보여. 거의 막 교회 집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쨌든 전세를 계속 늘려가는 거예요. 5채, 10채. 그러면은 보증금이 자기 계좌로 계속 쌓이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튀는 거지. 저희가 다행히 좀 선제적으로 고소를 해가지고 튀기 전에 잡았어. 핵심은 이 사람들은,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다행히 그 임대인들한테 소송을 해가지고 임대인의 과실을 인정받아서 한 절반 정도는 회수를 했는데, 그래도 절반은 손해가 났던 만세를. 임대인도 어떻게 보면 피해를 받네 그럼. 임대인도 피해를 봤죠. 어느 정도는. 양쪽에 다 과실이 있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약을 하는데 공인중개사만 믿고 그냥 제대로 확인을 안 하긴 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의 좀 계약을 하실 때는 아무것도 당사자, 믿지 말라. 그치. 본인이 일단은 확인을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 당사자 확인. 이 사람이 과연 임대인이 맞는지 그거를 확인을 잘 하셔야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집주인이랑 직접 체결하지 않고 위임장 받아온 경우에는 인감도장이 찍혀 있는지랑 인감증명서랑 인감도장이 일치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TV에 나오는 게 대부분 무슨 왕, 아, 그렇지. 빌라의 왕, 요새는 빌라의 신, 빌라의 신, 빌라 게이츠 뭐 이런 분들인데 빌신, 빌왕 뭐 이런 거잖아요. 이 전세 사기의 핵심이자 전세 사기의 꽃, 전세 사기의 씰 이런 미필적 고의 유형이라고 합니다. 이 우리 변호사들끼리 쓰는 유형 이름이 미필적 고의 유형인 것이고요. 아마 여러분이 이거를 무자본 갭 투자 뭐 혹은 동시진행 이런 이름으로 아마 TV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되게 간단합니다. 빌라 왕이 되는 거야. 간단해요. 내가 집주인인데 내가 뭐 집을 전세를 놓고 사면은, 전세를 끼고 사면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무자본 빌라를 살 수 있잖아요. 무자본 갭 투자. 그럼 간단해. 영원으로 빌라 한 채를 살 수 있으면은 계속 사면 되잖아요. 그래서 한 명이 빌라 수백 채, 수천 채를 갖고 있어요. 이런 게 이제 무자본 갭 투자 유형, 흔히 말하는 미필적 고의 유형인데, 이게 왜 미필적 고의 유형이냐? 당시에는 부동산이 오르고 있었으니까 2018년 이후에, 그러니까 오르면은 하나 팔아서 이제 내가 돈을 그 차익을 벌어야지라는 재테크의 생각을 가졌을 확률이 더 높아요. 처음부터 이거를 보증금을 안 갖고 날라야지 이 생각을 하진 않았을 것 같단 말이에요. 나는 주된 목적은 좋은 뜻이지만 만약에 이게 내 생각대로 잘 안 돼서 어떤 범죄가 돼버렸어. 큰 피해를 끼치게 됐어. 그렇게 돼도 어쩔 수 없지. 나는 돈 벌어야겠다. 이게 미필적인 고의라는 거예요. 확정적인 고의는 아닌데 미필적으로 손해를 끼치려는 고의가 있었다. 그래서 이거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 유형이라고 합니다. 한두 채 갭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요 미필적 고의 사기 유형에 걸리나요? 어떡하나요? 지금 사실 아직 대법원 판례로 확정적으로 정리된 건 아닌데 지금 저희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전세 바로 어제도 다녀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지금 수사를 가보면은 굉장히 애매하시는 경우도 많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변론을 해서 무혐의로 나오시는 분도 있고, 혹은 뭐 공판에서 무죄로 나오시는 분도 있고, 다양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 유형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한 몇 년간은 계속해서 어떤 재판이나 어떤 수사 과정에서 좀 정리가 될 문제다, 분류가 될 문제다라고 저희 법조계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든 범죄는 행위 당시에 범죄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을 하는데, 전세 계약 당시에는 시세가 충분히 보장을 하고 있었고 전세 계약이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보증금을 충분히 돌려줄 수 있었던 경우에는 무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 좀 막을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제일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 거는 그 보증보험 가입하는 거예요. 100% 보장되는 보증보험. 이게 또 7, 80%만 보장되는 상품도 있어요. 근데 이왕이면 100% 보장으로 가입을 하셔라. 그리고 사실 등기부 상에는 그 일반적인 임차 보증금 뭐 확정일자 받은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다행히 전세 사기 때문에 중개사법이 그 개정이 돼서 임대인에게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대인에게 이 선순위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고 얼마의 보증금이 지금 담보되어 있는지 이런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렇죠. 요새는 또 이제 임대인의 그 체납세액도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런 제도로 적극적으로 확인을 했어서 최대한의 어떤 확인 의무를 다하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소송 갔을 때도 임차인 자기의 과실도 어느 정도 참작을 해요. 뭐 또 다른 대출 뭐 근저당이나 보증금 다른 뭐 선순위 뭐가 있는지 이런 걸로 충분한 확인 의무를 다 했느냐?
아니라면 과실을 감안해서 손해배상액을 조금 감경한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임차인 본인도 매우 주의를 좀 기울이셔야겠죠. 저희가 하다 보면 단계별로도 다르고 수사관별로 다르고 검사님별로 다르고 하다 보니까 그때 부동산 시장이 한참 활성화됐던 그 시기에는 알바를 많이 구했잖아요. 또 괜찮은 시장이라고 하니까 신규 유입도 많았고 그때 잠깐 몇 달 알바하거나 몇 달 부동산 중개 보조원 이런 걸 일하셨던 분들이 지금 갑자기 뭐 구속영장 받으시고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자기가 어떤 단계에 해당하고 몇 건을 했고 피해액이 얼마고 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입했고 내가 그때 임차인한테 어떤 고지의무를 했었고 이런 것들을 자세히 정리해서 좀 저희와 함께 뭐 전략을 잘 짜시면은 뭐 어떤 무혐의나 혹은 그에 상응하는 좀 가벼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좀 참작해서 자신의 대응을 좀 결정하셔야 될 타이밍인 것 같아요, 요새는. 그래도 다행인 거는 요즘 그래도 법 쪽의 움직임이 피해자 보호 쪽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는 거는 같아요. 요즘 사실 대출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전세 대출은 좀 쉽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이용해서 대출금을 받고서 갚지 않을 생각이었던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은행이 피해자인 경우에 대출금 편취 유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보통은 이제 뭐 명의자랑 뭐 이렇게 나눠 갖는 것 같더라고요. 다 같은 일당이고 조폭에서 또 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진짜 범단인데 그러면 이거는 진짜 범단이 될 것 같은데. 이 경우는 근데 사실 뭐 저희가 흔히 좀 임차인이 쉽게말로 없는 경우잖아. 그래서 임차인이 피해자인 요즘에 나오는 그런 전세 사기 유형들이랑은 조금은 차별되는 유형이겠네요. 그렇죠. 이건 그 일반적인 사기 수법 중에 하나, 전통적인 사기 수법 중에 하나였다라고 볼 수 있죠. 어쨌든 뭐 전세를 이용한 사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전세 사기 유형으로는 이제 들어간다는 말씀드리고 사기가 유행이 있는데 이것 한동안 유행했다. 저희 범죄도 약간 트렌드가 있어. 네, 오늘 전세 사기에 대해서 이제 유형 3가지 정도로 나눠보고 좀 대응 방법 그런 거 알아봤는데,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사기를 치는 유형, 요거는 계약 당사자의 명의라든지 등기부등본의 이름 같은 거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된다. 좀 말하기 부끄럽더라도 내 돈 지키는 게 우선이잖아요.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소위 그냥 갭 투자, 미필적 고유형 같은 경우는 좀 알긴 어려워요. 당사자 알긴 어렵지만 어쨌든 시세, 이게 과연 적정한 시세인가 좀 여러 부동산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보증보험을 꼭 가입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뭐 대출금 편취 유형 같은 경우는 내가 사기는 안 치면 된다. 이 정도 저희 오늘 알아봤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아시고 대응 방법을 아시고 피해를 줄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